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착하게 얘기하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떡상의 세계 북토크 찾아와주신 거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저는 떡상의 세계에서 외모를 맡은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리는 작가 임지영입니다. 떡상의 세계에서 뭘 맡으셨나요? 저도 비주얼을 맡고 있습니다. 비주얼, 저는 외모 비주얼. 네네. 자, 우리 윤정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추리설 쓰는 생물 선생님 윤자영입니다. 자, 또 뭘 맡았냐고 해야 네, 될까? 네. 갑자기 생각해서 두뇌를 맡고 있다. 멋있다. 야, 왜 브레인. 큰일 났어, 이제 마지막이라. 그럼 브레인이라고 하면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림책 번역하고 청소년 소설과 동화를 쓰는 초록연필 김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진쌤은 뭘 맡고 계시나요? 아예 저는 발랄함을 맡고 있습니다. 아하. 네. 진짜 외모와 비주얼이 제일 약하다. 아유. 다시 할까? 좀 아닙니다. 그러죠? 네. 자, 그런 건 오늘 알아요. 근데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자, 근데 저희가 얘기를 사전에 나누진 않았는데 물론 네. 단톡방에서 하지만 저희 떡상의 세계 그 표지랑 저희가 좀 맞춘 것 같아요. 마치 이 약간 그 색이 중간에 핑크색이고 위아래 네네. 어두운 네이비 색인데 지금 윤 작가님이랑 네. 저는 약간 네이비로 맞춰갖고 두 분은 약간 저희는 핑크. 핑크. 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맞췄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잘 맞는지를. 그렇겠어요. 오늘 알았네요. 네. 아무도 이게 의상에 대해서 얘기 진짜 얘기 안 했는데. 심지어 책이 나오고 그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북토크 할 때 알아차렸어. 네. 그러니까 진짜. 지난주에도 없었던 일이. 기분 좋았어요. 기분 그래서 좋았어요. 이 기분 좋은 마음을 이어서 네. 북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작가들이 이제 왜 글을 썼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 건데, 저는 맨 처음에 했던 게 우리 여진쌤이에요. 네. 네네. 그리고 표제작도 떡상의 세계. 네. 이 결정됐을 때 어떤 기분 들으셨나요? 거의 뭐, 아싸. 예스! 뭐 이거여서. 다 너무 제쳤다. 좋았죠. 다 제쳤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네. 단편집이 많아도 네. 독자들이 모든 단편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편 다 기억할 가능성은 없는데 떡상의 세계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구나. 그럼요. 좋았죠. 네네. 많이 좋았죠. 어쨌든 작가님의 첫 번째 청소년 네네. 소설이자 그 다음에 작품이고 그동안 뭐 번역은 많이 하셨고 뭐 맞아요. 소개도 많이 했지만 네네. 네, 청소년 소설은 처음 쓰신 픽션은 거잖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게 글에 대한 차이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써보면 그 차별점이라든지 구분하는 부분들이 각자 생기거든요. 네네. 우리 여진 쌤한테 그 논픽션과 픽션의 구분점은 뭔가요? 뭐 번역이랑 네네. 혹시 창작을 물으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번역은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번역도 제2의 창작이다. 맞습니다. 네. 라고는 하지만 하지만 제가 지어낸 세계관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만든 캐릭터 아니고 그 작가가 외국어로 쓴 걸 영어로 쓴 걸 저는 그냥 충실하게 네. 저의 개성을 넣어서 번역하는 것 뿐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로 충족이 되시지만 전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충족되셨죠? 처음엔 즐거웠죠. 그러다가 네. 이제 뭐 글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이제 그 창작의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들어오셨어. 어땠나요? 거의 제가 그때 정명석 작가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짜릿하고 좋았냐면 네. 딱 초고 그래도 되게 허접하다고는 하지만 초고를 완성해서 이제 출판사 이메일 딱 보냈을 때 그때 뒷목이 쩌릿쩌릿할 정도로 짜릿한 거예요. 그건 고혈압을 의심해봐야 돼. 그러니까요. 네,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너무 짜릿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더 해보고 싶은데 네, 그때 이제 싫지 않다는 걸 너무 좋다는 걸 사실 느꼈죠.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어떤 작품을 쓰고 있다 말하진 않았지만 뭐 첫 작품 완성했는데 너무 막 온몸에 털이 설 정도로 좋았다 이렇게 막 쓰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SNS 봤던 기억이 좀 나서 이렇게 지옥의 무대를 또 한번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나만 당할 수 없다 약간. 늘 막 얘기하지만 제가 왜 다른 작가들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이 힘들고 험나는 일은 나만 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미치겠다. 네. 임정은 작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의견이 없습니까? 네. 정치인 같아. 의견을 좀 주세요. 아니, 왜냐면, 네. 반은 정말 저도 공감. 모른 척하고 있었어. 아닌 척도 해야 되니까 제가 아무 생각 그럼요. 없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만 당하고 살 수는. 맞아. 그럼요. 네, 네. 그 수렁으로. 그럼요. 수렁에서 건진 딸이 아니라 수렁으로 수렁으로 빠뜨리는 빠뜨리는. 네, 여진 작가. 그렇지. 그래도 한순간 기쁜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통장에 돈 들어올 때? 네. 조금 과학적이야. 일본. 브레인이야.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작가님한테 그 작가님은 이제 2차 저작권을 많이 팔아보셨잖아요.
뭐 많다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2차 저작권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2차 저작권 설명해 뭐냐면 주세요. 이제 계약서에 나오는 이제 그 책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권리를 얘기하는데 통칭한 얘기지만 보통 2차 저작권이라 그러면 영상화 판권을 보통 영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드라마, 그다음 최근 OTT, 뮤지컬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영화나 드라마. 최근에는 그냥 드라마로 많이. 근데 영화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더 좋은 게 드라마의 2차 저작권이 더 좋아요. 왜요? 영화는 이제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들여서 만들어질 확률이 사실은 높진 않아요. 낮은 근데 근데 드라마는? 물론 드라마도 하지만 드라마가 100분의 영화가 100편 중에 한 편이 된다면 드라마는 그래도 10편, 100편 중에 5편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OTT가 좀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최소한의 제작비는 확보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원작을 사들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2차 저작권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갔나요? 교통사고 전문 산비탐정이라고. 산비탐정. 예, 그 산비탐정이 장편이라 예. 자, 그럼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빌드업 때문이었어요. 자, 아, 떡상의 세계에 나온 이 작품 네. 2차 저작권 나갈 것 같으십니까? 이게 아니 이제 단편이라 네, 네. 단편은 이제 단편도 나가죠. 예, 네. 나가긴 나가죠. 네. 비싸지가 않아서 네, 그렇지. 비싸진 않습니다. 네, 네. 네, 기준이 다르네요, 그렇죠. 저랑. 자, 우리 여진쌤 떡상의 세계에 쓰셨는데 여기 유튜브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다 유튜버 되고 싶어서 막 유튜브도 하고 막 이상한 짓 그렇죠.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 유튜브를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제 예전에 뭐 애들 너 장래희망이 뭐야? 그러면은 의사요, 뭐 대통령이요. 판사, 대통령이라는 거는 아예 한참선이 없었고요. 멸종됐고.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들 의사, 변호사 이런 얘기 하다가 네네. 어느 순간 아이돌이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돌이라고 하는 애 저는 몇 년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없어요. 정말. 너무 어렵거든. 그렇죠. 못한다는 거 자기들도 알거든. 알잖아요. 연예인이 아예 없어요. 저는 없어요. 강연 가서 물어보면 절대 연예인은 없고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는 하고 싶다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늘어났죠.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운이 좋으면 대박이 날 수 있으니까. 터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유튜브도 한 작년부터는 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그 작년까지만 해도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게 많았거든요, 반에도. 근데 작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알아요. 이제 아무나 그냥 수 없다는 걸 아는 개인이 거다. 개설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획사가 달라붙는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쉽사리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떡상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 저도 그건 알고 그거 확실히 엄청나게 있더라고. 있어요. 이 작품 보면 아이가 이제 새아버지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떡상을 막 했다가 네네. 이제 어떤 결정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여기서 등장인물이 내린 결정이 보통 아이들이 내릴 만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이게 선생님이고 청소년들이 읽힐 책이니까 교훈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본인을 지키려면은 네. 뭔가 해야죠. 그렇죠. 얘기 못하니까 되게 아쉽네요. 그렇죠. 이제 중요한 스포일러. 스포일러고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떡상의 세계가 표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딱 지점이 그 지점이긴 한데 요거는 책을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다 읽어보고 여기서 주인공이 내린 결정을 한 번쯤 서로 얘기해보는 걸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윤재영 작가님은 이제 제가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해서 근데 왜 그랬냐면 작품에도 결국 돈 얘기잖아요. 뭐 핵심적인 얘기가 돈 얘기죠. 네. 지나가려면 그럼요. 쳐다보지 마. 자, 역시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아이들이 아직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생산활동을 하거나 네. 이 돈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근데 최근에는 아까 유튜브 문제도 그렇고 저도 학교 가면 가장 장래 모델래 그러면 의외로 건물주가 많이 나오거든요. 돈 많은 곳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유튜브도 왜 그러냐면 유튜버가 돼야 건물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학교에서 보시기에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다 보니까 네네. 고등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제가 영종도 이제 지금 해송고에 있는데 네. 영종도에 공항고등학교라고 네네. 거기서도 있었어요. 근데 공항에 이제 원래 살던 주민들은 네. 거기 땅이 많어. 땅이 땅 많죠. 네, 원래 땅이 많은데 네네. 다 개발돼가지고 한국 부자야. 그걸 알아. 어. 애들도 자기가 이제 앞으로 받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학교를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많이 어려워요. 많이 네. 어렵지. 소위 말하는 그렇게 지원을 받는 애들이 반 이상인데도 있어요, 한 반에. 근데 또 잘 사는 동네는 뭐 한 명 있을까 그렇죠. 말까.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어려운 애들도 있고 잘 사는 애도 있는데 그런 걸 한번 같이 써보고 싶어가지고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게 몇 평이냐, 그 다음에 임대냐 아니면 자가냐에 맞아, 따라서 맞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어른들은 그거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칼같이 구분해서 너는 몇 평, 너는 네. 몇 평, 너는 뭐 빌거라는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네, 뭐 빌라 거지라는 그럼 뜻. 나 빌건가? 네. 예? 나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 네네. 저도 다 세대예요. 다 거죠,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또 돈의 격차가 생겨나는 건데, 뭐,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좀 어렸을 때 이제 뭘 모르고 이제 얘기하다가 네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알죠. 스스로 그렇죠. 이제 그걸 아니까 조심하. 그거를 말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서로 이제 아는 거야. 계층을 이제. 그러니까 안 좋은 학생들은 계속 이제 그런 정말 이렇게 부가 재생산된다는 그렇죠. 그런 네. 것처럼 돈이 돈을 버는 거를. 네, 네. 좀 안타까워요. 그런 그 격차가 생겨나고 그게 결국은 학습에 관한 걸로 인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셨는데, 본인 혹시 책 나왔을 때 내게 표제작이 될 거라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었나요? 이 책은 정말 네. 이 아파트를 보다는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그죠. 저는 엄청나게 네, 좋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쓰면서도 제가 스스로 이게 쓰면서 구역질을 한 게 그런 감정이 이입이 된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런 장면이 그걸 읽으면서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죠. 같이 네, 이런 나는 네. 너무 네. 좋았어. 그러면 표제작이 안 되니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긁으시네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시켜 더 정말.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 그렇게 말하면은 나머지 작품이 다 이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고 일단은 제목 자체가 눈에 띄는 제목이고 청소년이 봤을 때 이 떡상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눈에 띄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목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제목 잘 했다고 생각해요. 여진 쌤은 제목 때문에 떴다. 작품도 좋았지 당연히.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잘 네네. 썼고 우리는 이제 어른들이 좀 공감하는 네네. 그런 그럴 수 내용이죠. 있어요. 네, 맞아요. 저 윤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도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하셔도 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거 이제 가제 본 상태로 교정본 왔을 때 보면서 제 거 포함해서 4개 다 전 사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도 이제 윤 작가님 거 이제 뭐 고급 아파트와 뭐 그 다음에 달동네 애들 섞여 있는 거 보면서 너무 재밌지만 이거 리얼리티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슨 뭐 타워팰리스랑 무슨 뭐 달동네랑 섞여서 뭐 학교를 다니겠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디서 보니까 이제 작가님이 내가 겪었던 일이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고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지금 그런 학군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티가 떨어진 작품이 아니라 엄청 리얼리티가 있는 작품이었구나라는 걸 추후에 알게 됐죠, 이제.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리얼리티하게 못 쓴 작가님 잘못이죠. 아니, 근데. 요즘에 산동네는 없으니까. 그죠. 네네. 정말 이간질 대망. 나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이걸 놓고 해도 돼? 진짜 꼭 이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간질 대망. 정명서.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 좋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네. 취미가 모래과 이간질이.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취미생활을 수시로 틈만 있으면 틈틈이 잘해. 근데 이렇게 그 얘기하신 분의 제목은 또 친절을 믿지 마세요야. 그죠? 네. 네, 친절을 믿지 마세요고 어떻게 보면 약간 보고서 형식이라고 불러야 되나? 네, 아니, 레포트 그냥 형식이죠.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판에 독백하는 네. 형식이죠. 안 읽었군요. 아니 전 커뮤니티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들어갈 것 같아. 블라인드 잘 같은데. 들어갈 것 같은데. 보면 자, 뭐 한번 질문을 드려본 적이 있긴 하지만 작가님 작품 중에 게시판에서 이렇게 형식이 그렇게 많지 쓰진 않으셨거든요. 처음이었죠. 그렇죠. 당연히. 네. 왜 하필이면 우리 책에 모험을 하신 건가요? 모험이 아니라 네. 제가 오늘 또 생각을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네. 만약에 진짜 이 세 작품 속에서 나도 똑같은 구성으로 만약에 작품 썼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 자체가 조금 이제 자극적인 소재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눈에 띄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그 눈에 띄는 거를 조금 저는 순화를 시켰다고 생각해요.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글로 쓰면서 그래서 더 톡 안 붉어지고 오히려 같이 균형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눈에 띄려고.
송강은 그랬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부터 작품을 쓸 때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구성 자체라든가 형식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제가 좀 물린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린 거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요게 딱 떠올랐고 이런 구성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걸 썼고 쓰면서도 내가 이걸 이렇게 쓰는 거는 정말 잘한 것 같다. 왜냐면 이건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응. 이게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공 던질 때 기압 고함 소리 지르는 거 똑같거든요. 으악 하고 던지는 게 이제 구속이 안 나와서 던지는 건데 혹시 좀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변화를 준 건가요? 위기감요? 네. 설마 위기감을 느꼈어요. 네, 설마 느꼈어요. 누구 때문에 독특하다. 느꼈나요? 싸워도 되는 거예요? 정명석. 나는 네. 오로지 정명석. 네. 그리고 난 개인적으로 정명석 작가님 작품도 되게 재밌게 잘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특히나 여기 누구죠? 준혁인가? 네네. 상태랑 준혁이 아니, 아저씨. 상태는 확실하게 기억하는데 주인공 이름까지? 네, 준혁이 같은 경우에 내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정명석 작가가 맞습니다. 너무 많이 투영이 많이 네. 되는데 그 외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개봉동 모두 아재 개그. 아재 개그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맞습니다. 자기 투영을 되게 많이 했구나 네. 그 생각했고 다만 네. 여기는 결혼을 못했고 네. 결혼을 했다. 그렇죠. 이제 그 차이만 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안 풀렸으면 딱 이렇게 됐죠. 그랬을 근데 그 차이가 나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 차이가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삶을 진지하게 보는 게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나빠지는 게 제로고 좋아지는 게 100인데 사람이 노력을 하거나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얼마나 있을까? 50을 가운데 놓고 보면 저는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역량치가? 네, 나머지는 이제 주변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운이죠. 나는 스스로 잘 주겠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머리카락 빼야 되고. 오케이. 하다못해 머리카락이 북토크를 방해하고 있어요. 아니 참고로 네. 그 형식이 특이하다고 그랬는데 일본의 미나토 가나에라는 그죠. 네. 미야토가 나의 형식입니다. 정말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천재는 없어. 혼자서 이렇게 태양아래 새로운 거라고 이런 생각하지 말씀 마. 진짜 미나토 가나이랑 비교되시면 엄청 성공하신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잘 네. 썼다. 그러니까. 나 그냥 꼭 찾아볼게요 작가님. 역시 브레인. 왜냐면 사전에 저랑 한번 촬영을 해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 무대에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지 알게 된 거죠. 나 갑자기 또 준영이 생각나는데 네. 준영이 그 햄버거 잘 사주잖아요. 네. 그것도 세트로 사주잖아. 그죠. 어쩜 정답하고 똑같이. 왜냐면 먹을 거 되게 푸짐하게 잘 네. 사주잖아요. 햄버거 사주는데 그냥 햄버거만 단품을 사주면 안 안 사줘. 되지. 세트로 사줘. 죄악이죠. 그러니까. 세트에서. 저는 그거 기억나요. 애가 왜요? 이러니까 왜요는 일본 놈들의 담요지 이러면서 정작가 본인 같아. 네, 말하는 맞습니다. 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쩜 다 똑같이 그 생각. 아직 거기다 되게 줄치고 별표 쳐놨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해놨어요 제 책에. 그런데 지금 저기 윤재영 선생님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어른들의 시선인 것 같고 두 사람은 학생이나 아이들의 시선인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지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게 그 주인공 부모의 이제 이혼 여부잖아요. 이제 지금은 뭐 예전처럼 이제 숨길 문제는 아니고 이제 조사를 해서 뭐 한부모 가정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 현장에서 요즘 보시면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어느 네네네. 한쪽이든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많을 거예요. 근데 예전 선생님 말씀으로는 기초 가정조사서 해가지고 뭐 부모 성함도 쓰고 연락처 이런 거 쓰는 A4 종이 같은 걸 그렇죠. 네. 초등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아이 꼭 알리고 싶은 주의사항을 써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무슨 알러지가 있어요. 뭐 그렇죠. 아니면은 좀 애가 난폭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되게 별거 아닌데 흥분할 때가 있어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활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되게 상처를 잘 받으니 선생님이 좀 잘 봐주세요 이런 걸 써주는데 거기다가 이혼 여부를 이혼 이렇게 적진 않지만 부모 중에 한 명의 이름만 있다거나 그리고 이혼했지만 부모는 다 있잖아요. 엄마 아빠 이름 적혀 있는데 연락하다 보면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쪽이 더 주 양육자거나를 알게 되기도 하고 연락이 와요. 다음 주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애가 굉장히 힘들어할 거다. 좀 미리 전화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애가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혼 예고제도 아니고. 얘기를 해줬어요. 애가 안 괜찮을 거다.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하신 학부모 어머니가 한 분 계셨죠. 좀 마음이 아프다. 애는 아직 모른다라고 해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보면 아버지랑 아이의 성이 다를 때도 있고 있죠, 재혼 많이 과정이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가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를 살다가 서로 못 살면 헤어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당사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인데 두 분 다 그걸 좀 명확하게 잡아내셔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새아버지의 존재. 그렇죠. 네, 이게 뭐 이게 어쨌든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아빠다라고 아버지나 아빠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과연 아이들이 받을 그 심리적인 충격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그걸 또 학교에다가만 다 떠넘기는 분위기잖아요, 요즘은. 네. 이거 없잖아, 있죠. 네. SNS에 보면 어느 분이 옛날에 학원을 했는데 아이들 이제 뭐 주의사항이나 뭐 적어달라고 똑같이 하면 거기 우리 애가 인성이 부족하니까 인성 교육도 같이 시켜주고 영어 학원에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돈을 내면 누군가한테 기꺼이, 떠넘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지영 작가님께서도 이제 한부모 가정을 쓰셨어요. 그거는 작가님이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건가요? 일단 자연스럽게는 아니고 설정 자체를 그렇게 했죠. 처음 시작 때부터. 왜냐면 일단은 이제 결핍이 있어요. 같은 결핍이 있는 친구와 더 빨리 친해지는 그런 설정도 네,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런 몰카를 만약에 당한다면 어떤 식으로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나이탈 있잖아요. 네. 나이탈을 그 공기계. 아니, 화장실. 공용 화장실에 두면은 누군가 이제 가져가지. 근데 그 가져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몰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이제 회사 같은 경우 상사가 저런 시계 같은 거를 네네. 선물로 주고 그 여직원 그 일상을 이렇게 다 본다든지. 근데 이제 이 아이를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범죄 노출을 시키려면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작가님 모든 게 다 계획적으로 돼 있다. 제가 나름 계획이 그럼요. 네. 그 MBTI에서 계획이 뭐였죠? INTJ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다 몰라. 저는 제 건 알아요. 브레인이라면서. 아니 근데 네. 사실은 근데 J. 아니 J죠. J. J. 근데 중요한 건 전 J 성향은 아니에요. P 성향이에요. 아니에요. 특이하죠. PT. 자, 그러면 이제 윤정현 작가님한테 다시 가보면 역시 이제 얘기는 이제 아파트를 빙자한 계급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계급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나요? 예전에 우리 때는 그냥 약간 공부 잘하는 애, 그다음에 공부 잘하고 불량한 애, 공부 못하고 저같이 평범한 애, 공부 못하고 불량한 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약간 느슨하게 연결돼 있었거든요. 왜 공부 못하고 불량한 애를 저한테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건 오해십니다. 오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저 나름 공부 잘했습니다. 나름 공부 잘했던 몇 등. 그리고 불량하지도 않았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솔직히. 그거. 최고 잘하기 3등까지는 해봤어요. 저 그때 정규생 몇 명이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정규성도 대박 사건. 왜냐면 3등인데 정규생 9명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아니, 쉽지 않아요. 반에서 3등. 반에서. 네. 아유, 내가 전교에서 어떻게 3등 하겠어요. 난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진 않아. 잘하고. 뭐 이제 계급 대답을 하자면 네.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좀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 노안파들이 할 때는 이게 공부 잘하고 뭐 이제 그죠, 이런 그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요즘은 정말 돈. 아니야. 그러면 직업? 승자 독식이라고 그래. 공부 잘하는 애가 다 잘해. 다 잘해. 그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가 숨도 잘 쳐. 응, 외모도 괜찮아. 그치. 체육도 잘해. 맞아. 그림도 잘 그려. 뭐 다 잘해. 다 잘해, 다. 잘해. 그리고 못하는 애들은 그냥 다 못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혼자 그런 쭈그리고 있는 애들은 거야. 돈이 좀 많겠죠, 집안이? 그래서 집안이 그렇게 그렇게 하겠죠. 경우가 그렇게 많이 했겠죠. 있죠. 그러니까 그 뒷배경에 돈이. 그러니까 차라리 계급이 나눠지거나 순서가 정해지면 그나마 이제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데 승자 독식에서 모든 걸 다. 네, 그리고 맞아요. 얘가 사실 착하지 않아. 이런 이제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착하지 않다 그래도 그걸 가진 친구 주변에 막 그 친구들이 따라 붙고 막 동조자들이나 이렇게 생겨버리면 이게 하나의 어떤 집단이 돼버리는데 학교 입장에서 진짜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이 돼버린 거잖아요. 뭐 그런데 그렇긴 한데 이제 지역마다 이제 지역으로 이제 주로 잘 사는 데는 이제 다 잘하는 애들이 네. 있고 못하는 애는 이제 제일 못하는데 뭐 제가 이제 우리 인천에 이제 송도가 네. 인천에서는 이제 여기 강남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네. 근데 실제로 인천은 강남 남쪽이잖아요. 강남 남쪽은 쪽. 남쪽입니다. 근데
아이폰, 아이패드, 뭐지 이거 귀에 꽂는 거 우리 에어팟? 노안판 또 몰라 이거 귀에 꽂는 거. 미친 거라고요, 우리끼리. 에어팟 아니에요? 에어팟이야, 에어팟. 에어팟. 네, 난 네. 알고 있었어,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그거를 책상에 다 놓고 다녀요. 별로 이렇게 지갑도 소중하지 않은 올려져 거. 있어. 지갑도 그냥? 안 훔쳐가요. 그러니까 다 어차피 사니까 다 갖고 있으니까. 예. 별로 탐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참 제가 뭐 근무는 하고 있지만 안 좋은 데는 너무 안 좋고 그죠. 좋은 데는 이렇게 너무 학교가 너무 풍족하고 그래서 풍족하고. 참 이게 점점 힘들구나. 이 그러게. 나뉘는 게 이렇게 격차가 개- 나눠지는 예. 게 보여서. 이게 저도 비슷한 걸 느낀 게, 송도 쪽에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부인이 이제 인천 쪽에 어느 카페를 가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삥 돌아서 인천에 카페를 갔다가 다른 차인가 택시인가 뭔가를 타고 이제 송도에 있는 그 학교로 가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리를 딱 넘으니까 주변 풍경이 확 달라지는 너무 거예요. 화려하. 그러니까 그 구도심 지역은 진짜 막 다 쓰러져간 집 있고 이런 간판도 없어지고 뭐 간판도 막 기울어지고 막 사람도 없고 막 이런데 그 다리를 딱 건너니까 와, 거리가 진짜로 강남이란 별명이 저리 가요. 거리가 너무 화려하죠. 화려하고 뭐 음. 계획도시잖아요.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지어갖고 뭐 한옥 뭐 지어는 그 호텔 경원제도 예뻤고 건물도 너무 예쁘게 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진짜 다리 하나 건너는 차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제 해외 여러 지역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매형이 갔던 터키나 이런 홍콩 같은 데 가보면 빈부격차가 이제 눈에 보인다고 어휴.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 수순을 따라가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브레인께 여쭤보겠는데 브레인께.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떡상의 세계의 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별 역할이 없나요? 있죠. 여기 이제 초점이 좀 이렇게 말하기가 여기 뭐 잘 산다고 쓴다 이런 거 네, 자꾸 네. 얘기하니까 그러게 좀 그런데 그러긴 한데. 이게 좀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이대로 끝은 아니다. 그럼요. 좀 이렇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패자부활전.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시 이겨내고 힘내서 살 수 있다라는 살 수 것이고. 있을까요, 선생님? 아유 있죠.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경험담이고 다 어렵게 사셨잖아요. 나는 그 쌀 이렇게 대박쌀 사다가 먹으셨잖아요.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좀 부자였었어. 그런데 배신자.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나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여기 송도가 인천 뭐 강남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전체가 다 잘 사는 건 그럼요. 같지 않아요. 아니지. 그럼 맞아. 우리가 그럴 것 SNS에서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거 이미지지, 있잖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확실하게. 문제들이 이제 사실 학교 관계자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학교에 강의를 가거나 이제 그 드나드는 우리 같은 사람 눈에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떡상의 세계는 원래 그 주제는 아니었는데 책을 이제 뭐 북토크를 하고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안에 학교 안에 계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썼던 책도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서 이렇게 처지는 맞아요, 아이들에 맞아요.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저도 그랬고. 네, 맞습니다. 이쪽도 작가님도 그런 그랬고. 거고 뭐 한부모 가정 얘기서부터 아파트 평수 얘기 맞아. 그다음에 아이들에게 가스라이팅, 플러팅이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도 결국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떡상의 세계가 거기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보통의 청소년 소설들에게서는 잘 얘기하지 않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제가 학대에 관한 얘기들이라서 우리 착하신 김난지 주관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처음에. 이런 주제를 네? 우리 출판사에서 근데 이런 주제는 지금 계속 다뤄줘야 된다고 다뤄줘야 생각해요. 돼요.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서 이제 출판사도 사실 생각을 잘 안 했던 문제. 왜냐면 어쨌든 학부모와 도서관과 어른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겪는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걸 과연 선택할까? 아니면 과연 좋아할까?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뭐 김난지 주관이 안 했을 수는 없을 거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서 이제 계약을 하긴 했지만 얼마나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번 써있죠 그 사건을 통해서도 깨달은 건데 자꾸 그러니까 동화판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동화판. 아니, 그 영화 나왔다. 동화판. 네. 동화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이제 약간 흐름이 바뀌고 있기는 한데 계속해서 아이들이 좀 우울한 아이들이 많고 네. 힘든 아이들이 많으니까 재미 위주로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그렇죠. 네. 좀 유쾌하고 발랄하고 그렇죠, 그렇게
통통 튀는 그런 작품들을 되게 선호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하고 해서 이 책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는 그렇죠. 그 위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일을 보면서 아이들한테 정작 진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제 생활동화에서 판타지 쪽으로 많이 좀 써야 되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다시 진짜 제대로 된 현실동화를 써야 맞아요, 되겠다. 맞아요. 그래야 사실은 아이들한테 동화를 익히는 이유가 우리가 공감 능력을 그럼요. 우리가 향상시키기 그치.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향상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요즘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독해력을 다 떠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상처를 줘도 그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고 그렇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그냥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정 작가 얘기하죠. 동화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댓글 건다. 동화뿐만 아니라 청소년 소설도 더 조금 더 어둡더라도 네. 더 우리가 리얼해지는. 더 네. 리얼해서 진짜 이런 문제.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많이 순화시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요. 최대한 순화시키는데 순화가 아니어도 진짜 왜 우리 범죄도시 같은 그런 영화처럼 네. 너무 그러니까 살벌하게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가까이 가야 아이들도 현실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저기 하는 거지. 그럼요. 애들한테는 무조건 좋은 것만 보인다는 건 나는 좀 이제는 진짜 반대예요. 왜냐면 아이들한테는 이미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거든. 이미 아이들 영상 되게 리얼리티가 살려있는 영상을 통해서 웹소설, 웹툰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출판물에서만 그런 걸 다 제거하고 막 부드러운 얘기만 쓴다, 그거는 너무 별로죠. 특히 이제 웹툰 얘기하셨는데 웹툰에는 학원물이라는 장르가 아예 따로 있어서 그럼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뭐 주먹으로 순위를 결정짓는다든지 아니면 약했던 친구가 어느 날 이제 비밀 기술을 스킬을 입혀서 이제 그 강한 사람들을 제거한다라는 일종의 이것도 판타지죠. 어떻게 보면 학원을 현실에 있는 학원은 무대라. 그만큼 이제 수요라든지 사람들이 생각한 욕망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부분인데 문학이 거기를 따라가야 되나라는 생각. 뭐 물론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문학은 좀 불편함을 좀 선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나세요? 사랑이 꽃피는 나무? 나 80년대. 기억 못해요. 안 해요. 모르겠어요. 뭐 뭔지 80년대 막 대학은 막 보도블록 깨고 화염병 던지고 막 고문당해서 막 물고문 당해 죽고 이러는데 사랑이 꽃피는 나무의 세계관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병헌 씨, 이병헌이나 이런 젊은 청춘 배우들이 나와서 대학교에서 연애, 아름답게 이병헌도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연애예요. 거기서 막 대학교에서 막 연애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런 장면들을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로는 방송국마다 그런 걸 하나씩 만들라고 이제 압력이 들어왔던 거죠. 현실을 지워버리려고.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문학이 약간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했던 게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있던 사랑이 꽃핀 나무가 아니었을까? 진짜 그 딱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현실을 어쨌든 외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피한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거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 소설이라는 거를 읽을 때 제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강연 때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좋아하는 소설을 한 권 가져와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것도 아니 그냥 라면을 끓이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문 딱 닫아놓고 라면 먹으면서? 라면 먹으면서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라면 받침을 쓴 게 아니라 라면 받침을 안 쓰고 그게 저한테는 여름 휴가거나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문학소녀. 근데 멋지다. 나는 진짜 문학소녀였어 나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왜 좋았냐면 나한테 현실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일단 맛있는 라면을 먹고 좋아하는 책을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상상하고 있으면 내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잊혀지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왠지 그냥 그래 나 그래도 살만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작가님한테는 책이 마약이었네요. 그렇죠. 도피처. 지금도 마약인가? 아니 제 아이디가 마약입니다. 진짜요? 헤로인. 지금은 하시면 안 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책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현실의 아픔을 잊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현실을 또 모르게 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현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우리가 문학
이거 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그건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근데 제가 작가의 말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만 비겁한 변명 아닌가? 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작가들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되게 공감 가는 게 원래 임지영 작가님 돈이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네, 건물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엔솔로지 그 측면에서 보면 엔솔로지는 전혀 가성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성비로 따지면. 뭐 분량이 4분의 1이라고 공력이 4분의 1이 들어가는 게 아,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똑같이 책한 거 쓰는 거 똑같이 책한 거 쓰는 거 오히려 단편이 평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음. 장편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내러티브나 서사나 캐릭터나 이런 걸로 하고 장편 하나 읽으면 본인이 좀 본인이 들인 시간이 있으니까 그치. 이게 좀 재미없어도 좋게 보이는데 고정이 되는데 단편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평도 안 좋을 때도 많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작가랑 같이 들어갔는데 다른 작가 작품만 좋은 평가 받고 그리고 내 작품 진짜 네, 좀 안 그럼요. 좋으면 좀 그런 것 같아. 그럴 수 작가들이 있지. 이렇게 딱 검색했는데 엔솔로 딱 들어갔는데 야 이 작가 거 괜찮고 이 작가 거 괜찮고 이 작가 거 보지 마. 근데 그게 나야. 야, 그러면 미쳐버리죠. 그냥 장편이 평이 안 좋은 거 받을 때보다 더 왜냐면 다른 작가랑 비교가 같이 썼으니까. 네. 네, 그런 측면인데 이 떡상의 세계를 해서 할 때는 작가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게 뭐 계약 조건이 딱히 좋거나 아니면 뭐 지금이야 우리 뭐 연쌤이나 자영쌤이나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 같은 정도의 이제 뭐 성장을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솔직히 첫 번째로는 출판사에서 안 됐을 것 같아. 출판사는 이제 잘 모르는 데니까. 두 번째는 작가들이 시원찮을 것 같다. 라고 거절당할 것 같고, 세 번째는 돈이 안 되고서 같아서 거절할 것 같았던 생각을 들고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는 저 흔쾌히 왜냐면 임장사가 정말 좋은 게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안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 엔솔로지 할 때 제일 기운 빠진 게 뭐냐면 설명을 다 열심히 해줘. 그걸 못한대.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듣는 순간 알지. 저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매달 언제까지 어떤 주제로 얼마. 그러면 사실 결정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럼 다 미절고절 얘기했는데 못하겠대. 라고 했는데 작가님은 그런 적은 없었어. 처음에 얘기 듣고 안 될 땐 안 된다. 네. 근데 이번 거는 그냥 흔쾌히 하신다고 뭐냐면 했는데 정말 이런 소재의 글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니까. 생각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 네. 이거는 어떻게든지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아까 우리 계속 농담처럼 말한 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진짜 돈으로 따지자면 이거 진짜 가성비가 꽝이죠. 꽝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자체로 의미 있는 이제 주제고 네.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고 그래서 돈을 떠나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인다. 원래도 멋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러니까 막 약간 폭력적이고 많이 하루에 10kg 뛰고 다리 찢기 하고 뭐 이런 걸로 좀 이슈가 되긴 하지만 그러게요. 저 오늘 10kg 뛰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눈에 띄지만 원래는 되게 자기 개인적인 감성이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도 철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하는 작가는 정말 롤 모델이 되죠. 광주의 소작가에서 근데 왜 갑자기 나를 또 칭찬해? 왜 그러냐, 의심스럽다, 살짝. 이게 갑자기 좀 당황했는데? 한달 때 됐나?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돌발 질문이잖아요. 저희 이제 모신 분 중에 이제 웹툰 관계자가 계세요. 그래서 웹툰 쪽으로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직 죄송하지만 네네. 그러면 질문이 안 되네요. 이제 하면 어떤 걸 이렇게 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했는데, 영리하게 책을 읽어보질 않으셨네. 네. 자, 빨리 어필의 시간을 빨리. 네, 그러니까 어필의 시간이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웹소설도 써보고 웹툰도 해보고 맞아. 이제 영화 드라마 집필 작업도 해보고 뭐 혼자 다 해먹어. 나 정말 그런데 못 제가 만나겠구나. 확실히 말씀드린 건 책이 돈이 제일 안 돼요. 맞아. 책이 제일 돈이 안 돼요. 노력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는데 그럴 수 있지.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에 웹툰 관계자도 이제 와 계시고 뭐 웹소설 관계자도 보실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이게 아까 2차 저작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영상업 한 건만 나갔다면 지금은 원소스 멀티유스. 네. OSMU. 영어 네. 같다. 괜찮죠. 네. 영어였어. 조카가 미국 애들이라. 그러니까. 네, 발음.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심지어 뭐 오디오북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마지막에 하면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는 그럴 시간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각자 이 단편은 어떤 장점이 있다. 라는 거로 여진쌤부터 한번 얘기해 줘 볼까요? 근데 네. 늑대 오빠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저는 여유롭습니다. 늑대 오빠는 얘기 안 학교에서 교사들은 이제 성희롱 그거를
매번 들어요. 성의로 교육을 맨날 들어야 네. 돼. 그래서 오프라인 들었는데 강사가 이거 하는데 이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 진짜. 나는 사실은 늑대 오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진짜 정작가 영리해. 왜요? 이런 게 지금 메타버스가 작년에 사실은 메타버스 얘기 되게 많이 나오면서 네네. 이런 범죄가 되게 뭐 증가하고 있다는 온라인 얘기를 제가 성범죄들.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이걸 모를 것 같으니까 기사를 약간 발췌해서 그것도 내용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진짜 거저먹었네. 거저먹었죠. 거저먹었어. 그러면서 아니, 근데 근데 정말 이 소재를 잘 너무 잘 좋았어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뭐 작품 그게 아니라 떡상의 세계를 하면서 세 분과 같이 작업한 게 저한테는 진짜 얻어 걸린 거죠. 뭐 여기서 왜? 갑자기 왜 그러지? 마무리할 때가 됐고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원래 겸손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 최고 존경하는 아, 분이죠. 네. 네, 그치요. 존경합니다. 네. 우리 저는 정부 작가님을 존경해요. 역시 저는 제가 사랑해요. 더 존경해요. 나는 사랑하고 자, 존경하고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우고 다 압니다. 놀리는 것 같은데. 자, 여진쌤은 또 그 얘기 하셔도 돼요. 본인의 작가로서의 야망. 아, 야망이요? 야망도 되고, 이 작품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다라는. 네. 이제. 여자 정명석이 되겠다. 그건 너무 야심차게 얘기해 진짜. 그건 야만 큰데. 할 수 있다면, 여자 김명섭이라도 되고 싶네요. 이미 번역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번역, 예. 번역은, 뭐 이게 제2의 창작이 그러긴 하지만,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이 그렇게 부분이잖아요. 생각하는 분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여진쌤이 처음에 글을 처음에 써보시겠어요 했을 때 굉장히 제 기준 격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저는 그래서 여진쌤이 잘 쓸 거라고 생각했고, 본인이 이 작품에 대해서 만족하시겠지만, 이거는 여진쌤이 앞으로 가질 포지션이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네, 앞으로. 요건, 이거 대신 얘기해줬네, 내가. 자, 본인 작품에 대한 얘기는 어떤 작가 되고 싶은지. 주로 그림책 관련해서 번역도 하고 그림책으로 수업하고 이런 걸 했으니까 그림책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뭐 잔혹한 얘기라든지 그렇죠. 누굴 죽인다든지 뭐 아동 청소년이 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 은유적으로 돌려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리얼리티를 살려서 실을 순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림책의 문법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르뽀부터 시작해서 되게 현실적인 것에 정말 관심이 많은 제가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걸 이런 창작의 세계에서는 마음껏 써도 되는 거예요. 소설은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소설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뭔가 깨고 나올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후련했던 거예요. 마음껏 죽이거나 네. 태워도 돼요. 네, 죽이거나 뭐 폭력 상황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묘사함으로써 세상에 임 작가님 말씀처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게 이런 나의 세계관을 창조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면 해보고 싶다. 괴롭더라도 생각한 거죠. 네. 수리도 써보세요. 추리를 쓰고 싶습니다. 이게 돈이 네. 되잖아요. 수리 작가 협회로. 가입할 수 있나요? 부회장님이 난 부회장님. 진짜 개인적으로 내가 추리 소설을 쓰는 게 나의 마지막 목표예요. 어. 왜냐면 이미 쓰고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난 추리 소설을 진짜 좋아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추리물. 그러니까 TV를 보더라도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봐도 다 추리나 서스펜스. 그럼요. 뭐 스릴러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오죽하면 조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여전하네. 여전히 그럼요. 라면 먹던 넷플릭스를 봐도 그렇고 그런 거 보고 있고 쿠팡 플레이도 봐도 그렇고 맨날 그런 것만 보니까 이번에는 저기 성범죄 관련된 거를 또 보고 있으니까 여전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또 끌려하는 어떤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추리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추리물을 여태 지금 막 이렇게 자꾸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그 장르물이라고 되게 폄하를 했잖아요, 추리가. 네네. 근데 나는 이건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수문학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또 잘못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못 쓰니까 괜히 이렇게 폄하하는 거 생각도 좀 약간 들어요. 폄하는 이제 뭐 워낙 근데 핫하니까요. 이제는 근데 이제 네. 폄하가 아니라 오히려 쓰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지 그럼요. 않을까 네. 그 오, 생각인데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인 하여튼 마지막 희망. 마지막 희망이 추리 소설. 추리협회 네, 가입할 수 있나요? 부회장. 네, 잘 부회장님이. 부탁드립니다. 네,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네. 부회장님이랑 이제 제 추천드리는 건 여름 추리 학교 같은 행사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고 이렇게 지방으로 갔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러면 가끔 이렇게 막 모일 때 갑자기 불이 꺼지고 이러고 이제 케찹 뿌려져 있고 자 이제 시작 이러고 이제 재밌겠다. 추리 퀴즈 이제 시작할 때가 되게 많죠. 재밌겠다. 윤재영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작가가 될지 생각이 또 많이 없으신 거예요? 이미 잘하고 많이 있는데 왜 팔리니까? 그래? 이미 다 네. 잘하고 아니, 있는데. 뭐. 잔잔한 거를 요즘에 써서 맞아. 잔잔한 걸로 한번 사람들을 좀 놀래켜야 된다고. 감동을 그러니까 주고 싶다. 많이 역시. 울려버리고 아, 싶다는 역시 항상 지금. 반전이 있어. 아니 근데 그거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매력적이야.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위로와 그리고 감동이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어쨌든 드린 공력에 비해서 만약에 그 결과치가 별로 안 좋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쨌든 불편한 편의점 같은 그런 작품들은 어쨌든 많이 팔리고 인기 많죠. 되잖아요. 그런 작품 하나씩 쓰면 네, 그렇죠. 정말지 뭐 그냥 학교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 그 문제를 지난번 인터뷰 때 해봤는데 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네. 불편한 편의점 쓰시면 여기 안 나오실 거잖아. 저요?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겠지. 그때 은혜를 잊지 마세요. 불편하게 여기지도 않을 거예요. 그쵸. 아예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도 않아요. 불편한 편의점 이 사람들이 작가님 내가 지금- 그렇게 네. 이 사람 보여요? 네. 네. 그렇구나. 위대하게 보입니다. 우리 임지영 작가님은 북토크를 저랑 되게 많이 하셔서 이제 작가님 옆에 오신다 그러면 저는 되게 편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작가님 원래 잘 안 하시는 앤솔로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시긴 했지만 이게 글 쓸 때 어떤 기분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 얘기해 주시고 나는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다들 떡상의 세계는 표제작이고 일단 제일 앞부분에 있으니까 이걸 다 읽고 내 건 제일 뒤에 있으니까 네. 안 읽고 온 사람들이 좀 있었긴 했어. 내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네. 뭐지 내 작품이 별로였나? 어. 말을 안 하지? 네. 그 생각을 하다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다가 요 며칠 이제 내 지인들이겠죠. 이들이 이제 사서 읽고 나서 나한테 이제 톡을 따로 보낸 거예요.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되게 조마조마했대요. 혹시라도 당할까봐 되게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통적으로 듣다 보니 역시나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듣겠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런 범죄들이 오히려 더 점점 이제 증가할 거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어른들도 한동안은 뭐 모텔이라든가 그런 쪽에 뭐 이렇게 몰카를 해가지고 문제가 그쵸. 있었는데 지금도 많아요. 아이들은 이제 방심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온 것들은 사실은 제가 기사도 좀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현실에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니까 그럼요. 빙산의 일각이죠. 아이들한테 진짜 좀 많이 읽혀서 아이들이 경각심을 갖는다고 해서 당할 일을 안 당할지는 그럼요. 않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알고. 대처라도 좀 빨리 하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계속 제가 요새 지금 밀고 있는 그런 제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싶다 그럼요. 이러고 계속 네. 밀고 있어요. 글로벌. 글로벌. 네. 세계적으로 세계에다가 건물을 세우는 기승전 부르마블입니다. 빌딩. 맞아요. 부르마블 임지영이라고. 네. 제가 매니저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네. 그냥 좀 다양한 작품들, 다양한 장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추리도 진짜 궁극적으로 쓰고 싶고. 근데 추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좀 밀린 작품들 빨리 좀 털어내고 털어내고 나서 밀린 좀 작품들. 하고. 야, 밀린 작품. 아유 또 멋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또 이렇게 한쪽으로 또 몰고 간다 또 아니, 진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올해는 어쨌든 그럴 것 같고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진짜 더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래서 내년을 개인적으로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네. 어쨌든 저는 항상 이런 그 마인드예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럼요. 또 그걸 좀 즐기자주의. 아하. 왜냐면 내가 즐기지 못하면 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매일같이 10kg 뛰는 게 난 제일 최상의 내 컨디션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10kg가 왜 최상의 컨디션이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저한테는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10kg가 때때로는 힘들 때가 있긴 있어요. 힘들 때가 있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생각보다 별로 좋진 않았어요. 페이스도 이렇게 딱 떨어진 거 보면 컨디션은 안 좋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냥 오늘 10kg를 뛰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좀 못할 것 같은 때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거를 해놓으면 요 마인드가 또 그럼요. 나중에 힘든 일을 할 때 그렇게 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를 잘 해내면
다른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원동력을 가지려면은 오늘 10km를 뛰자 해서 진짜 10km를 뛰고 왔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있는 붓기가 다 빠졌더라고요. 거울 봤더니 그냥 얼굴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내가 이뻐요. 이런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어쨌든 작품 활동 계속 할 거고 뭐 주어진 대로 강연하고 독자들 만날 수 있으면 더 많이 만났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정작가 자리 중에 빈자리 있으면 제가 다 갖고 와보고 싶고 이야. 또 방송도 그렇고 얻어보고 이야. 네. 왜냐면 내가 정작가 옆에 왜 붙어 있겠어요? 다 가져오려고 때리려고 그러죠. 한 거 아닌가요? 네. 때리면서 가져오는 거죠. 어. 응.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일의 임지영이 오늘의 임지영을 위해서 헌신한 거네요. 멋있어. 헌신까지는 아니고 멋있어. 즐기는 거예요 사실은. 네. 하고 이제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떡상의 세계는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학은 불편해야 되고 작가들도 다 본인 처음 시작하거나 본인 스타일이 다 아니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수지 않고 세상에 좋은 글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가로서의 완성도나 발전에 있어서도 4명의 작가들은 각자 한 걸음 더 작가들의 천국에 좀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작품이 되는 생각이 뭐야, 들어요. 갑자기 마무리를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하시네 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아, 진짜. TV 많이 나오더니 역시 사람이. 멋있어. 반대죠. 이러니까 TV 나온 거지. 난 정작가 이래서 사랑해.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네,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약 1시간,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여러분과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떡상의 세계 재밌게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앞으로 열심히 활동,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 함차 활동할 사람, 더 전성기에 접어든 빌딩 있는 사람, 빌딩 네, 있는 사람, 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될 텐데, 확실한 건 이 작품을 위해서 자신의 세계를 한번 파괴해봤던 작가들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스스로를 파괴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이렇게 이제 손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것으로 북토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떡상의 세계 많이 읽어주세요.